요거 이 실제 가격이라고 하는 이 가트 제7조를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할까를 한 게 브리셀 평가 협약이라는 거. 교재 보면 브리셀 평가 협약 첫 번째 나온 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나중에 브리셀 해가지고 BDV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BDV라고. 그래서 브리셀 평가 협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세계 최초의 관세 평가에 관한 국제 규범인데요. 요거는 유럽의 주도로서 1950년 브뤼셀에서 제정된 거예요. 근데 요 브뤼셀에서 제정된 이 협정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거를 잘 보세요. 분명히 우리 가트 7조에서 실제 가격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실제 가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중요한 단어.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정상 가격. 이렇게. 이게 정상이 있다고 하면은 반대말이 뭐예요? 비정상도 있다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 가트 제7조에서 말하는 이 완전 경쟁적인 실제 가격은 유럽에서 보기에 정상 가격이 실제 가격이야. 이해되세요? 정상 가격이 실제 가격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세 평가를 그러니까 이 실제 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자? 정상 가격으로 평가하자. 이게 이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 가격이 뭐냐면 천천히 혹시 그 고등학교나 이럴 때 저 때랑 세대가 달라서 그런 과목이 없겠네. 저 때는 이제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직도 그런 거 있나요? 있어요? 과목이 좀 명이 바뀌었나요? 그랬어요? 너무 옛날 단어. 근데 아무튼 저 때는 윤리와 사상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데아?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어떤 거에 우리가 그 이데아 이게 하나의 그 이상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 게 딱 그런 개념이에요. 정상 가격이라는 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은 일물 하나의 가격 단어 하나의 단어에는 하나의 가격이 있는 게 정상이다. 이 물이 1,000원이지. 이 물이 1,000원이잖아. 1,000원에 판매되잖아. 그럼 이 물은 1,000원이 정상 가격이야. 이상적인 가격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물건은 1,000원에 수입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이 똑같은 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모두 다 관세를 똑같이 낼 수 있는 결과의 형평이 주어지죠. 결과 형평.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던 게 핵심적인 사항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와 같은 하나의 정상적인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 가격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평가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핸드폰 우리 아이폰 14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지금 앉아 계신 분은 150만 원에 직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15만 원에 직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브뤼셀 평가협의회에서 보기에서 저는 가격이 뭐예요? 비정상 가격인 거예요. 왜냐? 아이폰 14의 가격은 150만 원이 이데아기 때문에. 그럼 저의 15만 원은 어떻게 돼요? 부인돼야 되고 이 15만 원 대신에 150만 원까지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하나의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특징이 좀 있었다. 이 당시의 평가는. 그래서 모두가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이 가격은 결국에는 무슨 가격이냐면 굉장히 관념적인 가격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말 좀 어렵죠. 관념적인 가격. 굉장히 실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 속에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가격이 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럼 이 가격을 누가 정할 건데? 그쵸? 그 정상이 그럼 뭔데? 아무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본 사람이 없는데 정상이 뭔데? 근데 대신에 모두가 형평해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인코텀즈는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출국이 있고 수입국이 있으면 물건이 여기까지 오는데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면 무슨 조건? C, I, F. 그쵸?
운임 수입자 네가 알아서 내.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내는 조건 FOB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브리셀 평가협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야 물건의 가격은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물건의 가격 여기까지 오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이 시점에 물건 봤어요. 이 물건 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안 포함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럽적 마인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CIF 조건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물건 오는데 운임 안 내고 어떻게 와? 어떻게 와? 여기까지도 뭐 던져서 올 거야? 운임 내서 와야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CIF 조건이 정상이야. 그래서 브리셀 평가협약에서는 다시 정상 가격을 봤는데 그러니까 일물일가고 관념적인 가격이고 CIF 조건으로 평가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건들이 이렇게 이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것들은 그냥 뭐 그렇다 쳐더라도 이 CIF 조건 여기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관념적인 거 되게 싫어하고 자유분방한 거 되게 좋아하는 국가 하나 있어요. 미국. 미국에서는 CIF 갑자기 거기 확 CIF? 뭔 말이야? 딱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물건 가격은 물건 가격인 거고 이거는 운임이지 물건 가격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미국권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상적인 가격은 CIF가 아니야 FOB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저도 좀 어려워요. 물건값을 포함하는 게 정상이냐? 물건값은 아니고 운임 뺀 그 가격만이 물건값이 정상이냐? 좀 애매하죠.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빠지면 이런 것들이 유지가 좀 어렵죠. 강대국이 빠지면.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또 생기냐면 결국에는 브리셀 평가협약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다가 두 번째로 이런 게 나와요. 가트 평가 협정. 이 브리셀 평가협약은 그냥 BDB로 앞으로 부를 거고 그래서 요 물건 요렇게 평가하는 것들에 약간의 어떤 반감이 좀 많이 생기면서 이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세상에 정상 가격이 어디 있어? 아직도 뭐 플라톤이야? 정상 가격이 없어. 정상 가격이란 건 없어. 물건은 거래한 가격만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때는 가격을 실제 가격이라는 것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정상 가격이 아니고 무슨 가격이다? 이렇게. 이 단어 중요합니다.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이야. 너와 내가 거래를 했는데 내가 너한테 준 그 가격, 그 거래 가격이 실제 가격 아니야? 가트 7조에서 말한 가격이 정상 가격이 아니고 거래 가격을 실제 가격을 말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의 마인드와 좀 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나는 아까 15만 원 줬지만 아까 150만 원 줬다 했잖아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한 물건에 대해서. 그럼 무슨 가격? 일물 다가. 여러 개의 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이거는 나는 150만 원, 얘는 15만 원, 얘는 45만 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물 다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무슨 가격이 되는 거예요? 관념적 가격을 뛰어넘어서 무슨 가격? 실증적 가격.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주도가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가격이 돼요? CIF 조건이 아니고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CIF 또는 FOB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유에 맡겼어요. 국가에. 그래서 그 국가에 따라서 그 국가가 보기에 CIF가 맞으면 CIF 쓰고 FOB가 맞으면 FOB 써. 그러면 미국도 여기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미국 참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썼을까요? 네? 우리나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기에 우리나라 세관이에요. 여기 세관. 우리나라 세관 공무원 관세가 되고 세관 공무원으로 넘어가는 그 동기들 되게 많거든요. 그 시험 다시 봐가지고 진짜 세관 공무원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세관 공무원이 됐어. 물건이 들어와요. 물건이 들어오는데 CIF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걸 FOB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랑 뭐가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가격이 더 크잖아요. 그럼 세금이 더 높죠. 우리나라는 CIF를 선택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평가할 때는 수입 물품은 CIF, 수출 물품은 FOB로 이렇게 해요. 근데 어쨌거나
같은 평가 협정에서는 완전히 차이 나죠. 정상 가격이 거래 가격, 일물일가가 일물다가, 관념적이 실증적 CIF가 FO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근데 또 이렇게 정상 가격, 일물일가, 관념적 가격, CIF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적으로는 여기서 어떤 게 생기냐면 세관의 재량이 굉장히 커져요. 여기서는. 그쵸? 이 일물일가 정상 가격 누군가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세관의 재량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거래 가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세관의 재량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세관의 재량이.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역사가 브뤼셀에서 가트 평가협정을 넘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가트 평가협정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얘가 독립협정이었다는 거예요. 독립협정.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협정이라는 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협정에 가입해야 되죠. 이해돼요? 협정에 가입해야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결정적이게도 독립협정이었어. 얘가. 그러니까 이 가트 평가 협정을 적용하려면 각 채약국들이 여기에 나 이거 할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 등 강대국들은 들어오죠. 근데 개도국의 수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수장이에요. 여기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얘네들이랑 똑같은 평가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물 3,000만 원이라고 말 못하는데 1,000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협정이어가지고 안 들어오는 문제점, 그로 인해서 독립협정에서 받는 치명적인 문제점, 국제표준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가입을 안 해. 아무도 가입을 안 하면 아무도 안 써. 그러면 이게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표준 아니죠. 그럼 그냥 이론적인 아주 잘 만들어낸 법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온다? WTO 관세평가 협정.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WTO 관세평가 협정도 똑같이 가트 제7조 실제 가격을 해석하는 적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가트 평가 협정 요거 나온 거 있죠. 요거 두 번째 나왔던 거 요거를 그대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동일. 모두 동일한데 뭐가 하나 딱 바뀌냐면 이 독립협정 있죠. 이게 부속협정으로 딱 바뀌어요. 이게 부속협정으로 바뀐다는 뜻은 WTO에 가입한 국가들 있죠. 지금 164개국.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 WTO 안에 이렇게 부속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관세평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독립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이 WTO에 가입하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된다? 부속협정이니까 같이 가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부속협정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제성을 띄워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때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부르면 협정 되게 많았잖아요. 협정 되게 많았죠? 많았는데 뭘 말할 거예요? 요거. 앞으로는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협정이라고 하거나.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관세평가가 시작된다. 보시고 이 WTO 관세평가 협정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세법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 그다음에 관련 고시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조에 똑같이 관세평가가 이루어진다.